도시는 어떻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재편될 수 있을까요? 왜 어떤 선수는 단순히 스타로 기억되지만 다른 선수는 시대의 상징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떠올리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메시가 미국에 왔을 때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베컴이 MLS에 입성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남은 것은 축구 열풍보다는 거대한 상업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LA. 전혀 예상치 못한 선수가 도시 전체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로라 김입니다. UCLA에서 스포츠 사회학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LA에 뿌리를 둔 한인 2세입니다. 지난 15년간 미국 스포츠 문화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이민자 공동체와 스포츠의 관계, 그리고 스타 선수들이 도시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다뤄왔죠.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 합류했을 때 저는 마이애미 현지에서 그 열풍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베컴이 LA 갤럭시에서 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들의 임팩트는 주로 글로벌 스타의 미국 상륙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었습니다. 화려한 데뷔, 폭발적인 관심,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일상으로 흡수되는 패턴이었죠. 그런데 손흥민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아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저는 다저 스타디움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 경기에서 시구를 하는 날이었죠. 축구 선수가 야구장 마운드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데 더 놀라운 건 관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4만 9천 명의 관중이 한국인 축구 선수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치 그가 이미 LA의 일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타의 등장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355억 원. LAFC가 토트넘에 지불한 이적료입니다. MLS 역사상 최고 금액이죠. 33세 이상 선수 이적료로는 호날두, 레반도프스키 다음으로 세계 3위 기록입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손흥민 입단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시장이 축구선수 영입 발표에 직접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MLS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어 중계를 승인했습니다. 리그 91년 역사상 영어가 아닌 언어로 중계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단 한 명의 선수를 위해 리그가 언어 정책을 바꾼 거죠. BMO 스타디움 주변에는 태극기를 든 팬들이 몰려들었고 거리 곳곳에는 한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손흥민 환영합니다라는 글씨가 LA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한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이런 현상을 여러 번 목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메시나 베컴의 경우 스타가 도시에 왔다는 느낌이었다면 손흥민의 경우는 도시가 스타를 품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 선수는 다른 스타들과 달리 단순한 경기 이상의 변화를 일으키는가? 저 역시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리고 LA에 뿌리를 둔 한인 2세로서 이 놀라운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본 모든 것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도시를 바꾸고 문화를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손흥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주인공은 그를 받아들인 이 도시와 사람들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들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한 명의 선수가 도시 전체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닌 뭔가 더 특별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숫자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이야기가 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 있던 어떤 진실이었습니다.
처음 발표가 났을 때 저 역시 믿기 어려웠습니다. LAFC가 손흥민에게 투자한 금액은 총 2억 달러. 단순한 연봉만이 아니라 경기 수익과 마케팅 수익까지 나눠 갖는 구조였습니다. 355억 원의 이적료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간 약 2천만 달러, 하나로 278억 원의 연봉. 주급으로 따지면 3억에서 4억 원입니다. 33세 선수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는 건 정말 이례적이었죠. 하지만 진짜 파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유니폼 판매 수익의 25%, 스폰서십 수익의 일정 비율, 그리고 경기 티켓 수익까지. MLS 역사상 한 선수에게 이런 수익 분배 구조를 제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위험한 모험이라 불렀습니다. ESPN의 한 축구 전문가는 MLS가 아직은 축구 후진국인데 이런 투자에 성과가 있을까? 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포브스는 손흥민 모델이 경제혁명인지 아니면 MLS 역사상 가장 위험한 거래인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TV 스튜디오에 나와 마이클 조던이나 리오넬 메시의 계약과 비교하며 세부 사항 하나하나를 해부했습니다. 과연 한 선수가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것은 축구인가 아니면 단순한 사업수단인가? 하는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학자로서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이런 투자가 과연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첫 홈 경기를 치르기도 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티켓 가격이 594% 폭등했습니다. 플레이오프보다 비싼 수준이 된 거죠. 그런데도 매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기가 아니라 손흥민을 본다는 경험에 돈을 지불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팬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는 데가 치고는 비싸지 않아요. LAFC 온라인 쇼핑몰에는 특별 안내까지 붙었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이 포함된 주문은 별도 배송한다는 내용이었죠. 재고가 부족해서였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LA의 경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단순한 스포츠 열풍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부터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BMO 스타디움 반경 5마일 내 상업용 부동산 임대 문의가 40% 증가했습니다. 특히 스포츠바나 한식당 창업을 위한 문의가 급증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제임스 로드리게스는 이런 현상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메가 이벤트 때나 보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처 캐피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투자회사는 K-컬처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성한다고 발표했어요. 손흥민 효과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문화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UCLA 안더슨 경영대학원의 마케팅 교수 데이비드 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아이콘 이코노미의 사례입니다. 개인이 브랜드가 되고 그 브랜드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재편하는 현상이죠. 이는 메시나 베컴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패턴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LA시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LA 관광청이 나섰습니다. 손흥민과 함께하는 도시 LA라는 공식 캠페인을 시작했죠. 다운타운 곳곳에는 손흥민 랩핑 광고가 붙기 시작했고 메트로 버스에도 그의 사진이 새겨졌어요. 호텔 예약률도 급등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인천공항에서 LA행 항공편 예약도 늘었다고 해요. 교통당국은 경기 당일 BMO 스타디움 주변 교통 통제를 위한 특별 대책까지 수립 중이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이 직접 손흥민 입단 기자회견에 참석했어요. 주요 경제지들은 손흥민 효과를 특집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 선수의 영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통신사들도 스포츠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아시아 시장 진출을 노리는 미국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가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산업 전문 투자 회사들은 아시아 미국 문화 연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었어요. 손흥민 현상을 보고 이런 문화적 연결고리가 만드는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숫자들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경제 구조를 바꾸는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한 선수 때문에 스폰서 시장이 이렇게 바뀌는 건 MLS 비즈니스 담당자들도 처음 본다고 했어요. ESPN, CBS 스포츠에서도 연일 손흥민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었고, 리그 역사상 한 선수에게 이렇게 많은 미디어 관심이 집중된 적은 없다고 ESPN 프로듀서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국제적 관심도 폭발했어요. 영국 BBC,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손흥민의 MLS 활약을 집중 조명하고 있었어요. 독일, 이탈리아 매체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요. MLS가 진짜 글로벌 리그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베팅 시장의 변화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스포츠 베팅에서 경기, 특히 손흥민이 출전하는 경기에 베팅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축구는 틈새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메이저 종목 반열에 올라서고 있어요라고 라스베이거스의 한 북메이커가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학자로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마케팅 성공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뭔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든 것을 뒤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논쟁하던 2억 달러라는 숫자가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8월 30일 스포츠 경제계는 말 그대로 대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숫자를 쏟아냈어요. 2억 달러에 달하는 총 계약 규모, MLS 역사상 전례 없는 유니폼 판매 수익의 25% 배분 조항, 그리고 총 계약 가치가 장기적으로 15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잠재력까지. 경제 전문가들은 과연 한 선수가 이렇게 거대한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것은 축구인가 아니면 단순한 사업수단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그때 LAFC 회장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페이지에 진심이 담긴 편지를 게재한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여론 한가운데 떨어진 폭탄과 같았습니다. 회장은 손흥민의 허락을 받아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사람들은 숫자, 후원 계약, 그리고 우리가 손흥민에게 제공한 전례 없는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25% 조항에 대해 협상할 때 손흥민이 한 유일한 요구는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영향력을 이용해 가능한 큰 기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진실은 간단하면서도 놀라웠습니다. 손흥민이 이 계약으로부터 받게 될 연간 500억 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2조 원에 이를 수 있는 금액 대부분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빈곤 지역의 축구장을 짓는 데 쓰이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계약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아이들을 위해 계약한 것입니다. LAFC 회장은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인격이 실제로 존재한단 말인가? 이 한 문장은 미국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수들이 계약서에서 단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싸우는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손흥민의 행동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뒤따랐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개인 스폰서와 협력하여 LAFC 전 직원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여기서 직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선수단이나 코칭 스태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기장을 청소하는 미화원, 티켓을 발권하는 직원, 팬들을 맞이하는 안내 요원, 심지어 경기장 뒤편에서 묵묵히 일하는 주방 스태프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직원의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입금되자 구단 내부는 그야말로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청소를 맡은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경기장 뒤편에서 묵묵히 일했지만 선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혜택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동안 자신이 흘린 땀방울이 누군가에 의해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티켓 발권 부스에서 일하는 젊은 아르바이트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구단에서 가장 작은 톱니바퀴라고 생각했어요. 경기장을 빛내는 건 선수들이지 저희 같은 사람은 잊혀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저희까지 챙겨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당신도 팀의 일부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돈을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단 내부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누구도 빠짐없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신경 썼다고 합니다. 경비원, 조명 담당 엔지니어, 심지어 구단 공식 SNS를 운영하는 젊은 인턴까지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이 사건을 손흥민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건넨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평생 자신들이 팀의 투명한 그림자로만 남을 거라 생각했던 이들에게 존재의 증명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LAFC 회장 존 토링턴은 기자회견에서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 이 구단을 운영해왔지만 선수 한 명이 클럽 전체를 이토록 바꿔놓은 장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한 팀으로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미국 전역을 울렸습니다. 팬들은 SNS에 이제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LA의 영웅이라는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보여준 실력이었습니다. 모든 논란과 의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답했습니다. 바로 경기장에서 말입니다. 시카고 파이어전에서는 후반 16분 교체 투입되어 페널티킥을 유도했습니다. FC 댈러스전에서는 멋진 데뷔골을 터뜨렸고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전에서는 2대0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3경기 연속으로 MLS가 선정하는 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어요. LAFC 감독 라이언 홀링스헤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일반적인 지정 선수들은 본인 준비가 되면 뛰겠다며 출전을 미루는 반면 손흥민은 비자가 발급되자마자 바로 경기에 투입되려는 의욕을 보였습니다. 선수로서,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왜 사람들이 손흥민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2억 달러라는 숫자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 이유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투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철학이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였습니다. 손흥민은 돈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돈을 나누기 위해 온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LA 전체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의 진심이 확인된 순간부터 LAFC 구단 내부에서는 그 어떤 스타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특별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LAFC 훈련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온 이후 이곳은 아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건 훈련장 주변의 변화였어요. 평소 조용했던 곳에 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보안 담당자는 베컴이나 질라탄 때와도 분위기가 달라요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의 관심도 폭발적이었어요.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설치 위치를 조율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걸렸다고 미디어팀에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선수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훈련 시간에 손흥민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의 훈련 루틴과 집중하는 방식을 다른 선수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한 선수는 인터뷰에서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프로 정신 자체가 다른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훈련 패턴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손흥민이 다른 선수들보다 일찍 와서 개인 연습을 하고 팀 훈련이 끝난 후에도 추가로 남아서 자기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젊은 선수들도 비슷한 패턴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는 분위기가 생겨났다고 코칭 스태프의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팀 동료들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어요. 손흥민이 합류한 후 팀의 안정감이 늘어났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경험 많은 선수의 존재가 젊은 선수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한 동료는 팀에 필요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훈련장 전체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개인 운동 후 바로 떠나던 선수들이 서로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구단 프런트 오피스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가치와 철학이 LAFC가 지향하는 방향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평가였습니다. 구체적인 지표들도 개선되고 있었어요. 선수들의 훈련 참여도가 높아졌고 컨디션 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팀 분위기가 더 프로페셔널해졌다고 한 코치가 관찰 결과를 전해줬습니다. 마케팅 부서는 새로운 기회를 맞았어요. 기존 전략을 보완하면서 손흥민의 글로벌 어필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웹사이트의 다국어 지원을 확대하고 아시아 팬들을 위한 특별 콘텐츠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 지표는 급상승했습니다. 팔로워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해외 팬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났어요.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마케팅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의료팀도 손흥민의 자기 관리 방식에 주목했어요. 30대 중반 선수가 보여주는 체계적인 컨디션 관리는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회복과 관리에 대한 접근법이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팀 피지오테라피스트가 평가했습니다. 선수들이 손흥민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자연스러운 존중이 느껴졌어요.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리더십 인정이었습니다. 한 팀 동료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라 더 신뢰가 간다고 했습니다. 라커룸에서의 모습도 항상 겸손하고 배려 깊었다고 전해졌어요. 주요 스포츠 매체들도 이런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스타 영입을 넘어선 팀 문화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단 경영진들도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어요. 시즌 티켓 판매가 증가했고 새로운 스폰서십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파급 효과를 보고 있다고 경영진의 한 명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관찰하면서 흥미로운 사회학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한 개인의 참여가 조직 전체의 문화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손흥민의 LAFC 합류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팀 전체의 정체성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훈련 태도, 의사소통 방식, 목표 의식 등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조직의 DNA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단 내부의 변화는 LA라는 도시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특히 지역 커뮤니티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먼저 LA시 정부의 움직임부터 놀라웠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이 직접 손흥민 입단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시 차원의 협력이었습니다. LA 관광청은 웰컴 투 LA 선이라는 공식 웰컴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다운타운 주요 건물들과 메트로 버스에 손흥민을 환영하는 메시지가 걸렸습니다. 교통당국도 움직였어요. BMO 스타디움 주변 교통체계를 재검토하고 경기날 대중교통 증편 운행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되는 관중 증가에 대비한 조치였죠.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인 2세로서 LA 한인 커뮤니티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평소 조용했던 코리아타운이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윌셔 블러바드와 올림픽 블러바드 일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점들마다 손흥민을 환영하는 포스터들이 걸렸고 한국 식당들은 특별 이벤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언론들도 특별 취재팀을 꾸렸어요. 한국 일보 LA파는 손흥민 특별 섹션을 신설했고 라디오 코리아는 매일 손흥민 관련 뉴스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세대 간 반응의 차이였어요. 1세대 한인들에게 손흥민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반면 2세, 3세들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들에게 손흥민은 한국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상징이었어요. 또 저는 한인 2세로서 LA 한인 커뮤니티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평소 조용했던 거리가 갑자기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들은 손흥민 응원 메뉴를 출시했고 카페들은 경기시청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한국 마트에는 태극기 응원 용품들이 품절될 정도로 팔리고 있었습니다. 지역 상권 매출이 두세 배 증가했다고 상인회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LA 한인회 관계자는 30년 만에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디어의 변화도 주목할 만했어요. 지역 방송사들은 손흥민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서 문화적 현상으로 접근하는 콘텐츠들이 늘어났어요. LA 타임즈는 더 선 이펙트라는 연재 시리즈를 시작했고 지역 라디오 방송국들도 한국 음악을 더 자주 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구체적으로 나타났어요. BMO 스타디움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상업시설들의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경기 날에는 스타디움 반경 5마일 내 식당과 바들이 만석을 기록했어요. 호텔 업계도 혜택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다운타운과 코리아타운 일대 호텔들의 예약률이 상승했어요.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한국 항공사들은 LA 노선 증편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적 영향은 더욱 깊었어요. LA의 다문화주의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 한국 문화가 LA의 메인스트림 문화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는 강요되거나 인위적인 과정이 아니라 진정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문화적 교류였습니다. 저는 사회학자로서 이런 현상을 관찰하며 매우 흥미로운 케이스를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개인이 도시의 문화적 지형을 바꾸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거든요.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 선수로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대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LA는 그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포용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와 대조적으로 손흥민이 떠나온 토트넘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비는 손흥민의 선택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었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지난 8월 2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흥민이 직접 발표했거든요.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토트넘과의 이별을 직접 알린 순간이었죠. 축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던 그의 표정이 기억납니다. 그때만 해도 토트넘 팬들은 이 결정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했지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새로운 감독 체제 하에서 선수들과 면담을 했는데 손흥민은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감독진은 손흥민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쉬움을 표했죠. 하지만 구단은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워뒀어요. 젊은 선수들 위주로 팀을 재편하고 손흥민에게 지급하던 높은 연봉을 다른 곳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었거든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토트넘을 만들 때가 됐어요 라고 구단 관계자가 당시에 했던 말입니다.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10년을 함께한 레전드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마음이 교차했거든요. 온라인 팬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10년 고생 많았다. 새로운 곳에서도 잘하기리라는 응원 메시지들이 넘쳐났습니다. 토트넘 서포터는 그가 토트넘에서 이룬 것들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라고 했어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계정도 손흥민의 토트넘 시절을 조명했어요. 기록, 충성심, 그리고 유럽 무대의 영광이라는 헌사를 남겼거든요. BBC도 10년간 토트넘에서 뛰며 수많은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한 손흥민이 새로운 무대로 나아간다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력 면에서 확실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손흥민이 담당했던 우익 포지션에 여러 선수들을 테스트해봤지만 그만한 임팩트를 내는 선수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브레넌 존슨, 데안 쿨루셉스키 등을 우익에 배치해봤지만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이지 못했어요. 특히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어주던 손흥민의 역할을 대체할 선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더군다나 손흥민은 지난 시즌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 손흥민이 떠난다는 건 단순히 선수 한 명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주장이 없어진 공백이 생각보다 크네요 라고 토트넘 구단 관계자가 시즌 초에 털어놓은 걱정이었어요. 실제로 팀 내 리더십에도 공백이 생겼어요. 손흥민만큼 어린 선수들을 챙기고 팀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를 찾기 어려웠거든요.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공격의 중심 역할을 했던 손흥민까지 없어지니까 득점력에서 확실한 하락을 보였어요. 시즌 초반 3경기에서 한 골밖에 못 넣으면서 팬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팬들의 관심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손흥민을 보기 위해 토트넘을 응원했던 팬들이 상당했거든요. 특히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기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됐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토트넘 공식 SNS의 한국 팔로워 수가 15% 감소했어요. 아시아 지역 전체로는 20%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이는 직접적으로 상업적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있을 때는 아시아 투어만 해도 엄청난 수익이 있었는데 라고 마케팅팀 관계자가 아쉬워하는 반응이었어요. 소셜미디어 반응도 그런 변화를 보여줬어요. 토트넘 공식 게시물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손흥민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어요. 선이 그립다 같은 댓글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었거든요. 시즌권 갱신율도 하락세였어요. 10%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어요. 홈 관중 수도 감소하고 있었고요. 특히 아시아계 관중들의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스폰서들도 제고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의 아시아 마케팅 가치를 고려해서 후원했던 브랜드들이 계약 연장을 미루고 있었거든요. 아시아 시장에서의 노출 효과가 확실히 떨어졌어요 라고 스폰서십 담당자가 인정한 부분이었어요. 팬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을 내보낸 것이 실수였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를 붙잡았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런 비판은 더 커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손흥민은 LA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시카고 파이어전에서는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FC 댈러스전에서는 멋진 데뷔골을 터뜨렸어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전에서는 추가 시간에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33세 나이에 새로운 리그에서 이런 활약을 보여주는 건 MLS 분석가들도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월드클래스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라고 MLS 전문가가 평가한 말이었어요. 체력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었어요. 프리시즌 일정과 이적으로 인해 10일간 런던, 홍콩, 서울, 그리고 LA, 시카고까지 비행기로 이동하면서도 바로 경기에 출전하려는 의욕을 보였거든요.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손흥민이 출전하는 경기는 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LAFC 팬은 그가 뛰는 경기는 무조건 봐야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극찬하고 있었어요. 손흥민 합류 이후 기복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팀 동료는 우리가 찾던 잃어버린 조각이라고 평가했어요. 더 놀라운 건 상업적 가치였어요. LAFC의 유니폼 판매량이 급증했고 티켓 가격은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스폰서십 문의도 폭증하고 있었고요. 손흥민 한 명 때문에 구단 가치가 20% 이상 올랐어요 라고 LAFC 경영진이 공개한 수치였어요. 두 구단의 대비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손흥민을 얻은 LAFC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있었고 손흥민을 잃은 토트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영국 언론들도 이런 대비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가디언은 손흥민의 이적이 양 구단에 미친 정반대의 영향이라는 분석 기사를 냈고 BBC는 떠나는 자와 맞이하는 자의 명함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했어요. 토트넘 팬들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이 얼마나 특별한 선수였는지, 그리고 그를 대체할 선수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하지만 손흥민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있었어요. LA에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2026 월드컵을 앞두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월드컵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찾겠다던 손흥민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의 선택이 현명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트넘은 스타를 잃고 LA는 스타를 얻었어요. 이건 단지 이적이 아니라 두 구단 모두에게 새로운 분기점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아직도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였어요. 손흥민이 만들어가고 있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그의 홈 데뷔전이었습니다. 2025년 9월 1일 샌디에이고 FC와의 경기 말이죠. LA는 이미 그의 이름으로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어요. BMO 스타디움 주변을 걸어보면 정말 신기했어요. 경기 며칠 전부터 팬들이 몰려들고 있었거든요.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영하고 있는 팬 중 한 명은 이 경기를 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티켓 상황도 완전히 미쳤어요. 이미 매진된 지 오래고 암표 사이트에서는 정가의 10배가 넘는 $1,000를 넘나드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한 팬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는 데가 치고는 비싸지 않아요 라고 했어요. 주요 언론들도 주목했어요. CNN에서는 이건 스포츠가 아닌 문화 외교라고 평가했거든요.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서 한국과 미국 간의 문화적 교류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CNN 리포터는 스포츠를 통한 외교의 완벽한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LA 타임스에서도 특집 기사를 냈어요. 손흥민이 바꾼 LA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그가 오기 전과 후에 LA를 비교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가디언에서도 국제적 관점에서 조명했어요. 아시아 스타가 미국 도시를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가장 놀라운 건 시청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캐런 베스 LA 시장이 손흥민 홈 데뷔전을 LA의 특별한 날로 선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청 관계자는 도시 차원에서 기념할 만한 사건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경기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승리했어요. 도시의 마음을,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고 문화 자체를 움직였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들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도시는 어떻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재편될 수 있을까요? 왜 어떤 선수는 단순히 스타로 기억되지만 다른 선수는 시대의 상징이 되는 걸까요?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고 승리를 거두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도시를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은 단순한 기록이나 숫자가 아니라 유산이 되었습니다. 첫째, 그는 실력으로 모든 의구심을 잠재웠습니다. 33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리그에서 즉시 임팩트를 만들어냈어요. 시카고 파이어전 페널티킥 유도, FC 댈러스전 데뷔골,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전 승리 기여. 연속 3경기 베스트 11 선정. 이 모든 것이 그의 클래스를 증명했습니다. 둘째, 그는 돈보다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2억 거대한 계약의 대부분을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한 축구장 건설에 쓰겠다는 결정. LAFC 전 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한 일. 이런 행동들이 그를 단순한 슈퍼스타가 아닌 진정한 리더로 만들었어요. 셋째, 그는 문화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아시아와 서구, 축구와 야구,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어요. 다저 스타디움에서의 시구, 한인타운의 부활, MLS 최초 한국어 중계. 이 모든 것이 그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넷째, 그는 팀 전체의 DNA를 바꿨습니다. LAFC 선수들의 훈련 태도, 구단의 문화, 팬들의 응원 방식까지. 한 사람의 참여가 조직 전체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도시 전체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LA 한인 커뮤니티의 자부심, 다문화 도시로서의 LA의 정체성 강화, 스포츠를 통한 사회 통합. 이 모든 것이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사회학자로서 이런 현상을 개인적 영향력의 사회적 확산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 개인의 진정성과 실력이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며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현상 말이죠. 메시나 베컴의 경우 주로 상업적 임팩트에 집중되었다면 손흥민의 경우는 사회 문화적 임팩트가 더 컸어요. 이는 그의 개인적 가치관과 행동 방식이 미국 사회의 핵심 가치들과 공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특히 성공을 나누는 리더십, 다양성 존중, 겸손과 노력 같은 가치들이 미국 사회에서 높이 평가받는 덕목들과 일치했어요. 또한 그의 선택 시점도 중요했습니다. 2026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 축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 아시아계 미국인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는 시기,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문화 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와 맞아떨어졌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흥민 자신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도시는 그와 함께 호흡했고 사람들은 그를 통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LA는 말합니다. 우리는 손흥민과 함께 살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진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LA의 일부가 되었어요. 아니, LA가 손흥민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는 그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거든요. 미식 축구와 농구의 나라에서 축구가 메이저 스포츠로 떠오르게 만들었고, 한 명의 한국인이 미국 전체를 움직이게 했어요. LA는 이제 손흥민의 도시가 되었고, MLS는 손흥민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학자로서의 사명이자 동시에 이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라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느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요. 한 명의 한국인이 미국을 뒤흔든 이 놀라운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되돌아볼 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2025년 여름 LA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한 명의 한국인이 도시 전체를 바꿔놓았다. 그의 이름은 손흥민이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월드터치였습니다.